11년 연애했다. 1100곡을 녹음했다. 이 장면 다들 영철님이 독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건 어쩌면 영철님의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관계에서 상처받는 방식이 드러난 순간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예민하다고 부르는 사람들 정말 예민해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혼자 버텨왔기 때문일까요? 나는 솔로 30기 영철님을 통해 한 사람의 캐릭터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관계를 버티는 구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우리 영철아재 일화에서부터 상당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서 제작진도 야 왔다 왔습니다 빌런 아닙니까? 라고 의심을 하는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저는 영철아재를 보면서 상당히 섬세한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한 사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손을 긁거나 이렇게 코에 대는 등 전체적으로 얼굴이라든가 입술에 손을 많이 대는 제스처를 취하죠.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섬세하고 예민하며 그만큼 자기 몸에 이제 계속해서 손을 댈 정도로 이제 감정선이 조금은 이제 진폭이 큰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영철 아저씨가 11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고 자기는 이상형이 안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하필이면 안나와 같은 사람, 즉 애니메이션 쪽을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오타쿠 문화와 영철님이 관계가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영철님께서 좀 그런 문화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비난받아야 될 요소가 아니라 일본에서 전래되어 온 그런 이제 오덕 문화는 한 분야를 굉장히 깊게 파거나 몰두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철의 성격은 그런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른다 할 때도 뭐 1100곡을 직접 하나하나 다 녹음을 할 정도로 규칙을 지향하고 있고 반복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안정을 취하는 스타일 아닐까 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철의 이런 행동들도 계속해서 이제 몸을 만지죠. 얼굴에 손을 댄다거나 머스케 한다거나 이런 동작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것이 저는 영철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11년 연애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떠오른 사람은 환승연애 4에서 9년 정도 연애를 하신 맹구 아저씨, 유식님과 우리 세런니, 민경님 요 두 분의 스토리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영철님은 더하죠. 11년이니까 2년 더 이제 오랫동안 연애를 하셨는데 그럼 오래 연애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두 분을 이해하면 되겠죠. 요 두 분에 기반해서 영철님이 성향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11년 동안 영철님하고 영철님 이제 전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둘이 함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 성향이 너무 갈라졌을 거예요. 실제로 유식님과 요 민경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학창시절 때 연애를 시작해서 이제 대학 갔다 오시고 각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이 성향이 너무도 갈라져 버린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처음에 내가 연애했던 그 마음을 지금까지 갖고 가는 경우는 흔치가 않죠. 왜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걸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변하기 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하는 제도를 통해서 묶어버린 건데 영철님은 이제 그 단계에서 실패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영철님의 전 여자친구분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가 영철님이 굉장히 섬세하고 좀 예리하게 보고 예민하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왜 그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고 그 안나라는 사람의 핵심인 이제 배려라고 하는 말을 왜 했는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철님은 본인이 스스로 안나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있어서 안나같이 배려를 하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상대방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거꾸로 이번에는 내가 안나 같은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방송에 출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이전 연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잘 풀러가지 않았으면 아직 그가 이전 연인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바라는 게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후에 영철님께서 보컬학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철님이 11년 연애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3달 동안 내가 붙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잘 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영철님은 자기가 자신의 목소리를 여자친구에게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라고 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컬 학원에 다니고 원래 평소에도 연습하던 그 노래를 본격적으로 연습하게 되면서 나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게 밝히고 나도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 안나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줄 알며 배려할 줄도 알고 또 배려를 받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래를 본격적으로 연습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동시에 영철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녹음한 노래를 어떻게 이제 미리 보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등 상당히 부끄러운 듯한 약간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영철이라고 하는 별명과는 다르게 상당히 내향적인 모습, 좀 약간 까칠한 모습, 섬세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숨막히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철의 이런 모습들이 아직 그가 자신의 과거를 왜 자신이 이별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는 이때까지 자신이 안나가 되거나 안나처럼 바뀌길 바라거나 딱 두 가지만 선택을 해요. 근데 이거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이거든요. 안나라는 캐릭터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눈치 보고 해야 된다는 거는요. 숨 막힐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거죠. 매 순간마다 행동을 이제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고 이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뭐 조금 하나 행동할 때마다 그러니 뭐니 배려를 했니 말했니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성스럽고 섬세하지만 그만큼 그 섬세함이 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다른 출연자들이 더 이상 여자 출연자들을 보지 않을 때도 힐끗힐끗 본다거나 좀 집요하게 상대방을 잃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영철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철님이 굉장히 섬세하지만 한편으로는 흔들리기 쉬운 예민한 조금만 상처받아도 그것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남들에 비해서 심리적인 방어막이 좀 약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우리 둥한 광수 아저씨 주변에서 뭐라 해도 오 이러고 넘어갈 것 같긴 한데 네, 반대로 영철 아저씨는 이제 누군가 툭 치기만 해도 아야 하면서 심리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스타일이 아닐까. 자,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후에 영철 아저씨 선택을 받지 못했을 때도 계속 속상하다 어쩌다 꿍얼거리면서 한편으로는 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소심하고 여성들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고 인터뷰하는 등 양가적인 모습, 즉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차에서는 굉장히 약간 서운해하고 분노해요. 왜 나를 선택해주지 않은 거야 라는 모습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기가 왜 그런지 알고 있어.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넘기보다는 그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곧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을 짓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민감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문제를 찾기보다 에이 뭐 못 받았네요.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하면 또 한 편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거나 이제 그렇게 넘겨버리는데 영철은 집요하게 자기 문제에 대해서 파고들어요. 문제를 파고든다는 거는 그만큼 곧 자신이 여성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나의 어떤 정체성이나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일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가 집요하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철이 이후에 이제 출연자들이 숙소에 모여서 대화를 할 때도 영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영자는 좀 빡센 것 같다. 그래서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등 조금이라도 자신과 분리하거나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이제 선을 그으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 사람과 얽혀서 이 사람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들이 개구리 돌맞아 죽는 것처럼 영철에게는 굉장히 크게 폭풍이 돼서 이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예민함을 지키기 위해서 영철은 혼자 있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하고 조금 어떤 그런 외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거나 외향적이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과민 반응을 한다거나 그 섬세함이 역으로 그에게 칼날이 돌아오는 순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철님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상당히 독특한 행동과 특이한 행동들, 과민한 반응들을 많이 보임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빌런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캐릭터는 우리가 그 이전 기수에서도 본 적이 있죠. 그렇게 먼 기수는 아닌데요. 바로 나는 솔로 29기 영신인가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영신님도 비슷했죠. 1화 첫 소개 장면 때 혼자서 수영을 한다거나 갯벌에 간다거나 독특한 언행을 통해서 약간 여성 출연자들이 연상녀니까 좀 다행이었지 약간 좀 뜨악할 만한 행동을 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영신님의 행동과 영철님의 행동은 자기 내면 세계, 내적 세계를 지향하고 세상과의 소통보다는 자신의 세계를 먼저 완성하고 구축하고 단단히 하려는 측면에서 닮은 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세계에 대해서 읽는 게 좀 상대적으로 다른 출연진들에 비해서 약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을 비롯한 점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좀 두드러진 케이스였는데요. 이후에 영식님도 29기 현숙님과 갈등을 빚거나 끝까지 현숙님이 왜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못했던 것처럼 저는 영철님도 조금은 본인의 그 섬세함이라고 하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동시에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 양날의 검이 다른 출연진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철님 벌써부터 그 영자님 대해서 선을 긋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고 선호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영자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잘못된 말을 했거나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영철님도 영자님이 부담스럽다고만 말하지 그것이 잘못되었다거나 비난을 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는 조금만 자신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빠르게 감정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철수시키는 고립주의자적인 성향을 계속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성 출연자들과 나중에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뭐 다자 데이트를 3대1, 2대1 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1대1 데이트로 했을 때 독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 출연자 입장에서는 뭐 웅얼거리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혼자서 생각하더니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또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여자 출연자들이 나중에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통하는 부분에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영철님은 이제 11년이나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듬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신님과 민경님, 맹구 아저씨랑 이 센 언니도 오랫동안 연애를 했지만, 그러나 그 오랫동안 연애했다는 게요, 9년 동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익숙해지기만 했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데는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신님도 그렇고 우리 민경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좀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되게 좀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한쪽은 계속 속된 말로 이제 징징거리기만 하고, 유식은 또 그걸 보면서 아 짜증나 짜증나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관계를 그렇게 원만하게 끌어나갔다기보다 부드럽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래 연애를 했다고 해서 오래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고쳐가 되면서 문제를 이제 덮기만 하고 넘겨버리거나 익숙해진 나머지 정체되는 경우도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영철님이 11년간의 연애가 그를 많이 성장시켜주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정체를 했을 가능성도 부정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연애를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나는 달라진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체 계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의 어떤 보컬 학원에 다니거나 노래를 하는 그 부분들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의 목소리를 세상 속에 섞이기 위해서 했다기보다 나의 목소리 속으로 들어가고 나의 목소리를 하나의 벽으로 삼아서 하나의 자기만의 성을 만든 건 아닐까. 천백곡이나 집요하게 녹음을 했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그가 그 보컬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녹음하는 쪽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과 코인 노래방을 가거나 뭐 가수가 되려고 한번 해보거나 온라인으로 노래를 올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소통에 좀 더 초점을 뒀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녹음을 하고 자기가 그 데이터를 간직하는 쪽을 택했죠. 즉 그에게 있어서 보컬은 철도 동호인들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도 동호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세계를 정밀하게 완벽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대다수의 철도 동호인들은 상당히 건전하게 문화를 즐기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걸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몇 이제 극성인 동호인들이 그 완벽함에 몰입이 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가면서까지 하고 있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영철님의 이 집요한 그 1100개의 그 노래를 녹음하는 그 행위 또한 조금은 요 철도 동호인들과 같은 문화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철님의 녹음의 행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이제 내가 어떻게 부르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닌 기록 그 자체, 남긴다는 그 기록 그 자체를 집요하게 수행해 나갔다는 점에서 완벽한 어떤 기록들, 완벽한 무언가를 찾아나가는 이 철도 동호인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 생각이 방송이 진행되면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1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영철님을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오타쿠 문화, 이런 동호인들의 행동과 행동을 통해서 유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철님이 이번 애견남 테토녀 특집에 출연하시게 된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영철님의 이러한 소심하고 좀 내향적인 모습들이 애견남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철님 같은 케이스는 사회가 발전하고 세상이 나아지면서 예전처럼 결혼이나 연애가 혹은 아이를 낳는다거나 하는 많은 부분들이 의무가 되지 않은 현대 시대에 충분히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요. 옛날 같았으면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집단 생활, 공동체 생활이 필수적이었다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닌 개인으로서도 이 사회에 살아갈 수가 있는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오타쿠 문화나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결혼이라든가 필수가 아닌 시대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즉 영철은 애견남의 대표라기보다는 이때까지는 주류적인 하나가 세상의 대표가 되었던 시대에 비해서 어떠한 전형의 유형에 끼워 맞지 않을 수가 없는 다양한 종류의 개성들이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 사례 중 하나라고 보고 있기도 한데요. 즉 영철은 애견남의 모습들과 표면상으로는 유사하지만 실제 작동 원리는 애견남 테토니라는 말을 만들게 된 시대의 흐름보다는 이때까지 가려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애견남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들과 유사한 행위 양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네, 즉 말하면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내적인 작동 원리는 많이 다른 것 같다가 저의 생각이고요. 영철님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방식들,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즉 영철님의 자체의 심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애견남이라고 하는 분류에 속해진 게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인 문화라든가 거시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러한 단어가 붙거나 어느 정도 성향이 결정된다면 영철님은 어느 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유사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영철님이 이제 빌런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가? 앞에서도 쭉 설명을 드렸지만 그의 민감하고 조금만 툭 건드려도 아프게 아야 한번 받아들이는 그 성질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상당히 이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번 나는 솔로 출연에 있어서 그의 과제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또 어디까지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할 것인가, 그 선을 다시 재설정하는 데에서 그가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모습은 나는 솔로 29기 영신님이 걷고 있는 그 길과 어느 정도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영철님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왜 영자님에 대해서 이제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나는 솔로 29기 영신님과 유사한 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또 11년 연애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가 1100개의 곡을 녹음했다는 게 왜 우리가 중점적으로 유심히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가 첫인상 때 아무에게도 선택을 받지 못했을 때 차에서는 꿍얼거리면서 동시에 인터뷰 때는 자기가 소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영철의 문제는 소심함이 아닙니다. 그의 핵심은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과도하게 관리해온 사람의 필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연애 프로그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공통적인 구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섬세해졌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너무 조심스러워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동영상은 아마 1화를 저와 함께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시간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